안녕하세요. 행복한 시니어TV, 행시TV입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픽션이며 제가 직접 작성한 각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5부작 라디오 드라마 욕망의 화염 시작합니다. 제4화 사고. 어느 때처럼 두 부녀는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두 부녀에게 행복한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태수는 아버지로서 그동안 딸에 대해 몰랐던 모든 것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딸의 밥 먹는 모습부터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까지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으려 합니다. 그리고 은지가 준비해온 어릴 적 사진을 보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전부 귀담아 듣습니다. 지금 이 순간 태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교회로 드라이브를 다녀온 두 부녀에게 되돌릴 수 없는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고는 여러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단순히 태수와 은지의 운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 졸음운전하는 트럭에 의해 두 부녀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은 걸까요? 수십 년 만에 겨우 만난 부녀인데 만남의 기쁨도 잠시 한 달이라는 짧은 만남만 허락된 채 두 부녀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서럽고 슬프게 우는 미선.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 미선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미선은 남편 정호를 찾아갑니다. 남편에게 사고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알았지만 미선은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정호의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이제 겨우 일주일.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미선. 정호는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지만 여전히 은지만은 끔찍하게 아낍니다. 미선은 정호의 그런 점을 이용해 은지에게 줄 재산이라며 서류에 사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서류에 써있는 이름은 은지가 아닌 미선 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은지의 소식을 알 길이 없는 정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은지라는 이름 하나만 듣고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서류에 사인부터 합니다. 심지어 정호가 사인한 서류에는 이혼 서류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정호 회사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미선은 정호의 사인이 끝나는 순간 안도감과 희열을 느끼며 정호는 거들떠도 안 보고 바로 떠나버립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쳐 사랑했지만 결국 미선의 배신으로 사랑도 자식도 재산도 모두 잃고만 정호는 그저 쓸쓸히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미선의 추악한 과거를 아는 사람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거에 목숨만큼 사랑했던 남자이자 본인 자식의 아버지인 태수, 심지어 본인의 자식까지도 모두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고작 일주일. 이런 상황에서 미선은 돈을 먼저 생각하고 혼자 파티를 즐기고 있는 미선. 광기에 사로잡힌 지금 미선의 모습은 사람이 아닌 악마입니다. 모든 건 미선의 뜻대로 되는 듯합니다. 미선은 오랜 절친인 경숙을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정호가 먼저 미선에게 재산을 넘겨준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미선은 동정심을 유발하듯 본인에게 이제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며 경숙에게 자신의 곁에 있어달라 합니다. 어느덧 본인도 모르게 취한 미선은 경숙에게 말 실수를 합니다. 기껏 좋은 환경에서 키워줬더니 자신을 배신했다며 그래서 없애버렸다고 말이죠. 그리고 바보 같은 남편은 자기랑 닮지도 않은 아이를 자신의 말 한마디에 속아 넘어가고 이번에도 역시 자신의 말 한마디에 속아 전 재산을 본인에게 가져다 바쳤다며 한심하다며 비아냥 거린 겁니다. 그러고는 곧 미선은 잠이 듭니다. 그런 미선을 경숙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봅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미선, 경숙은 해장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선은 경숙에게 앞으로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미선은 경숙에게 고가의 아파트와 상가를 선물해줍니다. 둘 사이는 그 누구보다 가깝고 견고해 보입니다. 그렇게 매일이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점차 미선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어느 날 경숙과 식사를 하던 도중 자신의 딸인 은지를 닮은 여자를 봅니다. 미선은 홀린 듯 쫓아가 보지만 경숙의 만류로 쫓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미선을 묘한 표정으로 경숙은 달래줍니다. 경숙은 급하게 화제를 돌립니다. 미선 또한 잘못 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깁니다. 미선의 도움으로 식당을 오픈한 경숙. 이를 축하해주기 위해 방문한 미선은 무언가에 놀라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미선이 놀란 이유는 경숙의 식당 매니저가 태수와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숙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이미 신분 확인해봤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말이죠. 미선은 그냥 조금 놀란 것뿐이라며 경숙과 다시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미선은 태수를 닮은 매니저가 신경 쓰이는지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곤하다며 집으로 갑니다.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던 미선은 다시 경숙의 식당에 찾아갑니다. 태수의 손목 근처에는 작은 상처가 하나 있는데 미선은 그 상처를 찾기 위해 매니저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하지만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자 두근거리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며 매니저를 불러 대놓고 손목을 확인합니다. 미선의 터질 듯한 심장, 긴장감 때문인지 식은땀까지 납니다. 드디어 확인하게 된 손목, 매니저의 손목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미선, 그 순간 매장 문이 열리고 미선은 무언가를 보고 거의 실성한 듯 놀랍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고 다음 화 놓치지 마세요.